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좀 우리 이재명 당선자고 또 21대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핵심 국정 아젠다로 내건 인공지능 AI 관련 공약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좌우할 기점으로 떠올랐다라는 이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식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보궐 선거로 이 대통령은 이제 별도의 인수위 없이 즉시 국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승리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AI 대전환을 통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10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투자 기반 조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신경망 처리 장치, NPU, AI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그의 AI 산업 공약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AI 데이터 센터 건설,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융복합 산업 규제 특례,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NPU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을 때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AI를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라며 기업이 투자도 받기 전에 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규제 합리화와 AI 산업 특구 확대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고성능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네요. 한국형 생성형 AI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생산성과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는 AI 기반 사회 인프라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금융, 재난, 식량, 건강 등 주요 리스크를 AI로 예측 관리하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술 주도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향인데요. 또한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만들고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전면 개방하겠다며 글로벌 AI 공동 투자금 조성, 협력국 기술 개발, 디지털 인구 10억 협력망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 정책 총괄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맡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추가 공약에서는 산업별 AI 융합을 기반으로
기술주도 산업혁명이 강조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당시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AI를 바이오, 국방, 에너지 등 전 산업과 연결하겠다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100조 원 펀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첨단 R&D에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미래성장 기반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AI와 연계한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첨단 전략산업 기술 확보, 40조 원 규모의 벤처 생태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서해안 해상 전력망 등 에너지 영역과의 접목도 언급됐다고 합니다. 인재 정책은 과학기술, STEM 교육 강화, 지역 거점 AI 단과대학 신설, 병역 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좀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게임 산업 쪽인데요.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게임 업계에서는 그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e스포츠를 체험해보는 등 게임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4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임 이용장의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게임 이용장의 질병 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하는데요.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화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율심의, 2단계는 신고제로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합을 검토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및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 시간 선택제를 폐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게임진흥기구 예산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고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체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04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라는 큰 좀 국가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가 지나고 시작하는 또 블로킹입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그 대학로에서 그 연극 형태의 뮤지컬을 봤는데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이 소극장에서 뮤지컬이 될까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뮤지컬이요. 연극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그래서 연극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 스케일 큰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근데 이제 연극인데 노래 나온다 약간 요 정도의 그 뮤지컬인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좌석이 또 맨 앞자리여서, 이 소극장 같은 데는 좀 좁아가지고 좀 그 좌석이 불편한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그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소극장에서 뭐 보실 때, 가운데라고 해서 거기 뒤편 가운데 앉으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집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좀 사이드라도 맨 앞이 훨씬 쾌적하다는 거. 가격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꿀팁 하나 드릴게요. 관객이 좀 많던가요? 네, 거의 꽉 찼어요. 아니, 저는 사실 맨 앞자리를 되게 연극 같은 경우는 불편해하거든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죠. 그 배우분들이 절 보고 이제 리액션을 파악하실 테니까 뭔가 막 호응을 막 해줘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괜히 막 좀 미안하고 그쵸.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아무튼 뭐 그랜드 펑님이 누구랑 가셨냐고. 여자랑 갔어요. 네, 여자랑 남자랑 연극은 조금 잘 안 가는 편이니까. 네. 뭐 이거 댓글이 좀 달렸었네요. 그래서 예. 그랜트펑님이 3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403화 정의친이 생각나서 다시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으니 더 웃기더군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새 대통령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세 분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의친 지난 그 대선 컨셉을 해가지고 맞아. 제가 해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길건님이 저보고 잡을 머리끄댕이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잡을 머리끄댕이 정도 남아 있다. 아니 근데 화면에 머리가 보이는데 그 대본에 그게 있어요. 팟캐스트로 듣는 분 계시니까. 우리 중에 모발 건강이 제일 좋으신 분이라서.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모발 나오니까요. 풍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리프님이 좋은 공약들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격의 거인을 남은 걸 다 봤습니다. 그 엔드 후반부까지 다 봤어요. 재밌죠? 다 봤고 근데 이제 앞에를 본 지 너무 오래 지나고 나서 봐서 앞에 내용이 막 기억이 좀 안 나는 것도 있긴 했는데 띵작이죠, 띵작. 뭐 재밌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진격의 거인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림체가 너무 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하고 그 결말이 좀 되게 충격적인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작임에는 틀림없는데 이 어떤 주인공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막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예전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길원님이 눈 감고 가더라고요. 괜히 이제 스포 당할까봐. 제가 완결편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명작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생각이랑 똑같고 공감이 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명작이지만 재밌지만 이런 건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런 것도 또 재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고 또 캡틴 아메리카 브랜뉴 월드인가요? 네, 최근에 개봉한 거. 기린 씨도 보셨던. 네네네. 그거는 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작비가 어벤져스급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는. 재촬영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좀 실망스러웠다. 누가 슈킹을 했군요. 아니 제가 그냥 보고 싶어서 봤는데 아무튼 그랬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주제와 또 연관이 있는데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어요. 근데 설마 저거 있고요?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홍익대생이 참, 청와대도 부지런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예전부터 한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 한 다음에 그냥 예약하면 되는데, 하루에 시간대가 5개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한 3,000명, 4,000명씩 받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말이나 이럴 때 그냥 당일날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그때 예약하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한국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예약을 하고 바코드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이 대선 주간이었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시는 분이 이제 청와대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곧 관람이 끝나겠구나. 불이 나게 이제 딱 켰는데
이럴 수가 그 몇천 명 있는 그게 다 품절, 다 마감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도 이거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한 30분 보고 있으니까 딱 몇 자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예매해서 다녀왔습니다. 어. 뭐 볼 거 많나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냥 이제 뭐 산책하기가 좋다. 약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와대 뒤에 막 그 개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뒤쪽에 이제 뭐 산책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고려대학교 약간 그 문과 캠하고 비슷하게 제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예쁘잖아요. 고대 네. 문과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약간 뒤가 산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그 풍경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이제 수도나 이렇게 있을 때는 배산임수 지역을 그 선호해서 뒤에 산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에 풍수지대에는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건물들이 사실 좀 다 제가 봤을 땐 좀 오래됐더라고요. 거기 무슨 외국 귀빈들이 주무시는 데도 있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기서 자는 거는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벌칙일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받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니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건 얘기라서 만약에 막 청와대 방문할 때 막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여기 홍익 써 있는 걸 홍대생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터뷰가 꼬일 수 있으니까 그 인터뷰를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제 홍대생 아니니까 이제 해달라든지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 하버드 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옥스포드 이런 티 많이 입고 다니듯이 우리 대학교도 자랑스러우니까 우리나라 대학교도 예쁘면 입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 청취자분이 한번 그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거 이제 그 홍익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거 빠시냐고. 그건 인정합니다. 예. 인정한다고요? 빤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빤다고 하지 말고 팬. 사모하는 제가 관계라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린리프님이 이제 기린님은 청와대 출입 금지 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셨네요. 그럼요. 네. 좀 이제 곧 폐쇄될 거니까 누구랑 가셨나요? 그냥 아는 친구랑 잠깐 갔다 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마침 서울역에서 만나니까 근처로 다녀왔습니다.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어쨌든 나라의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게 내가 지지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나왔으니 이제 그분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분야마다 이제 어떤 전망이 어떨지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IT 기반의 방송이니까 너무 좀 관련 없는 분야를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이제 AI와 게임 산업 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AI 쪽 이제 공약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가장 자극적인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100조를 투입하겠다. 요런 것과 이제 모두의 AI라고 해서 이제 한국형 생성형 AI를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그냥 무료로 다 배포를 해서 이제 데이터도 쌓고 사람들이 좀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요런 게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의 공략은 이게 사실 노동력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주 4일 근무가 일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을 이제 살리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AI 기술을 발달시켰을 때 이제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게 되면은 이제 다른 그 소상공인에 살릴 수 있는 돈이 이제 부족할 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AI를 그 연구를 할 때 산학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주사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밤새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4만 일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공약 중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100조는 이게 되게 좋은 취지고
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약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진짜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로봇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AI를 통해서 노동력을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특수한 케이스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노동력이 줄면은 이제 고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률 증진하는 효과에서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100조를 투입하고 뭔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공약들과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뭔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뜨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K 엔비디아 만들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돈 많이 붓는다고 이제 IT가 이런 혁신적인 스타트업, 막 전 세계 1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퓨리오사라고 하는 AI 반도체 회사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당연히 이거 그냥 돈 붓는다고 갑자기 무슨 엔비디아를 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만의 TSMC라고 지금 반도체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도 처음에 시작은 공기업으로 했거든요. 공기업으로 하고 나중에 민영화하면서 이제 주식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나라에서 어떤 산업을 밀어준다는 거는 사실 되게 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네. 꼭 1등을 하지 않더라도 2등, 3등 해도 그건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퓨리오사 방문한 게 사실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어쨌건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나 AI 이런 데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어떤 그런 자본이 M&A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미진하고 해외에 네. 비해서,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글로벌로도 지금 굉장히 메마른 상황인데, 이제 어쨌건 이런 AI 반도체나 이런 거 하는 건 좀 신산업이니까 이런 데서 좀 돈이 좀 많이 돌 수 있고, 국가에서 이제 시작을 좀 잡아주면은 그래도 좀 어쨌든 회사들 좀 활발하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린리프님이 홍익사랑 기린님 멋져요 하시면서 이게 어쨌든 100조가 투입되고 하는 게 이제 빚내서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아니길 이렇게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100조라는 게 이게 사실 가늠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100조를 AI 산업에만 투자를 하면 다른 산업에는 얼마를 붓겠다는 건지. 근데 사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기재부에서 반대를 돈 없다 이러면은 이제면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고 기재부 탓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좀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은 이제 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좀 이 공약들을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AI 산업이 겪는 문제점이나 바라는 점들은 뭔지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진짜 실현 가능한 걸로 좀 공약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일단 다 하겠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되는 것만 살아남겠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부터 스타일이 좀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화끈하게 하고 추진도 화끈하게 하고, 그게 이제 장점인데,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 코를 드세요. 제가 지금 비염이 심해가지고 네. 좀 이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가 장점인 반면에 또 이제 너무 이제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다 모든 공약이 그렇습니다만,
좀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진국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다. 그러니까 1억 원이 GDP라고 하면 1억 원 부채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50%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선진국 대비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더 늘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그래서 이제 전 정권한테 이재명 등 한 얘기가 부채 비율 줄여서 행복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부채를 이제 2배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AI에다가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그 정책은 어쨌든 간에 그 방향성은 그래요. 부채 갖고 하는 거는 맞아요. 다른 돈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부채 비율을 늘릴 거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AI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이 존재하고 이런 복지 문제도 존재를 하는데 그 부채 비율을 높여가지고 대부분을 AI에 투자를 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신청곡이 그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논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선 토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공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이준석 그 후보가 막 엄청 100조 원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막 이렇게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 주 4일제 같은 부분도 이제 그 업무 효율이 주 5일로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업무 효율이 높아야지 가능했던 건데 4일로 줄이면 그 업무 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럼 혹시 주 7일 하시고 싶은가요? 저요? 네. 저는 주 1일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제 반대 의견 혹은 또 생각해 볼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 4일이라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업무 효율이 높아져야 회사가 굴러가고 회사가 굴러가야 이제 그 급여도 이제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거를 AI로 풀겠다는 건데 사실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주 4일로 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사람이 점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4일만 나와도 된다는 거는 곧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서 이제는 뭐 일단 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지금 사실 한국에도 AI 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재 유출이 사실 옛날부터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그 오픈 AI나 이런데 엔비디아였나 거기도 발표할 때 보면 뒤에 그 핵심 인재 중에 한국인들이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박사 가신 다음에 한국에서는 너무 그 처우가 안 좋으니까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그냥 연봉 10억씩 때려 박아주면 일을 하실 분들 꽤 다 돌아오실 분들 꽤 많거든요. 뭐 10억이 아니라 사실은 엔비디아 이런 데 가서 스톡옵션 받으면 뭐 몇십억씩 받으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걸 올려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사실 100조까지 안 가더라도 좀 핵심 인력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IT 쪽으로는 항상 저희가 좀 많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부군 간에 항상 좀 비판도 많이 했는데 어쨌건 돈 빨리 투자할 때 뭔가 좀 뭐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기회죠. 업계에서는. 그랜트 펑님이 2025년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77조 정도인데 새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100조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 소득이 줄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 방법을 찾았으면 뭐 좋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러면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677조인데 뭐 사실 이걸 늘려서 막 한 800조로 한다고 해도 저는 한 산업에 8분의 1을 쏟아붓는 거는 굉장히 좀 통 큰 지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은 하지만 그게 과지출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신청곡 첼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요 대목에서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딱 블록체인 잊지 마요. 그래서 이제
걸스데이에 나를 잊지 마요. 네,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손을 잡아주길 바랬어. 난 너의 입술 바라보면 가슴 두근. 내일을 기장해 너의 얘기들만 친구와의 낯선 너의 이름 잊고 싶지 않은 너의 그 느낌 너의 눈빛 밤이 되면 꺼내보는 내 맘속 기억들 네 기억들 나를 잊지 마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는 그때 네 말을 기억해. 하지만 나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 근사하게 교복 잘 어울리던 너 어딘지 모르게 어른 같았던 나. 그래서 학교에서 너를 좋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비밀. 잊고 싶지 않은 너의 그 느낌 너의 눈빛 밤이 되면 꺼내보는 내 맘속 기억들 네 기억들 나를 잊지 마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Ooh, I miss you. I miss you.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you. I want you. Ooh, I miss you. I miss you.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you. I want you. 그때 말하지 못했던 내 맘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도 너를 갖고 싶어 이제. 너를 잊고 싶지 않은 너의 그 느낌 너의 눈빛 밤이 되면 꺼내보는 내 맘속 기억들 네 기억들 나를 잊지 마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대 나의 baby. You are my baby. 네,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자, 뭐 아니 그- 이거 근데 제가 그 잠깐 네. 끼어들자면 그 우리 체스님을 위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을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임명하셨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거 호재입니다. 그래서 호재.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데 남국 형님은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께서 아마 그 형님 테마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테마주, 테마코인 이런 게 나오지 아니,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좀 불만이었던 게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해요, 정말. 이거는 뭐 숨동호식이 하니까 이 숨쉴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진짜 그때 그랜트 펑딩도 바로 반응을 이제 하시잖아요. 오 정말 근데 그 비서관 되시면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직이라 못하죠. 보시하겠죠. 남국 형님이 안 오케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보시. 아니 뭐 국가 돈으로 한번 해보겠죠 뭐. 국가 돈으로 한번 트레이딩 분석해봐라.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훌륭합니다. 네. 근데 그 은연중에 지금 정치색 밝히신 거 알아요? 저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데 네네. 이제 이런 정책 자체,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된 정책은 저는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그 요즘에는 사실 정당 지지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람 보고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가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을 보고 뽑아야지 정당을 보고 뽑으면 안 되는 건데 요즘엔 그게 조금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다음 주제는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이제 게임은 사실 기린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이제 등록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네. 이제 그 질병으로 등록되면은 이제 게임이 약간 우리 그 감기나 이런 것처럼 네네네. 질병 게임 중독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으로 되는 거예요. 병으로.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질병이니까. 그렇죠. 질병이니까 이제 뭐 되게 많은 규제가 있어요. 뭐 시간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진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뭐 보건복지부 막 이런 데서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은 이제 막 검사받고 코로나 검사 받듯이 그렇게 검사받아야 되는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공중파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볼 게 많이 없었어요. 네. 만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요새 PC방 가면은 PC방에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할 게임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게임 산업이 뭐 유튜브를 질병으로 규정하거나 틱톡을 질병으로 규정하거나 뭐 SNS를 질병으로 규정 안 하는데 유독 게임이 정말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루에 3시간 하는 것과 SNS를 하루에 뭐 10시간 하는 것과는 진짜 다른 건데 SNS는 계속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그게 더 중독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게임을 질병 산업으로 규정해가지고 막 셧다운제 도입하고 막 그 도박이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틱톡에서 막 그 출연자들한테 막 별풍선 날리고 이런 것들도 다 도박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 별풍선 그렇죠. 깡하고. 근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게임은 진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SNS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 중독성이 강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게임은 뭐 매니아들이 중독이 되지만 SNS는 요즘에 그냥 전 국민이 다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어디서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면 이게 네.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만약에 기린님 같은 경우는 게임 좋아하시니까 질병으로 분류되잖아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갔는데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적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거 봐 게임 중독돼가지고 사리분별 못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저는 뭐 중독자도 문제지만 이게 질병으로 관리가 되면 게임사들은 질병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제 살포한 회사가 되는 건데 사실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한 것부터가 사실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사전심의에서 이제 약간 사후심의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는 이제 네. 상당히 마음에 들고 국내에서 지금 사실 인디게임 만드는 분들 중에 모바일 게임은 그냥 이제 먼저 출시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심의하는 방식인데 PC 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반대예요. 먼저 개관이 게임물 등급관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고 네.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PC 게임들이 스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굉장히 스팀에서 주로 판매되는 게임이 PC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PC 게임 만들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 게임 산업에서 진출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해 주는 거는 되게 좋다. 네네네. 좀 더 나아가자면은 게임을 관리 등급위원회 해체해야 된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뭐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뭐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고 거기 그리고 이제 콘텐츠진흥원 그러니까 거기 두 개를 합친다고 돼 있는데 네. 뭐 합칠 필요 없고 하나를 없애면 되죠. 뭐 합치니까. 아니 저는 이게 게임 쪽은 오히려 공약이 조금 더 정제됐다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뭔가 액션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 쪽은 조금 막연하게 그냥 뭐 돈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어딜 뭐 지원하겠다, 뭘 육성하겠다, 그냥 요런 좀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면 이제
게임 산업은 좀 뭔가 이게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좀 담겨 있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요거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서. 이게 왜 구체적이냐면은 이제 그 제가 보는 매경 잡지에도 몇 주 전에 이걸 나왔거든요. 게임 업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민간단체로 위임했을 때 그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자율심 이런 게 되느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 숟가락을 올렸다기보다는 이거를 더 잘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방향성은 이대로 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는 김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을 표력을 해보면 임요한을 게임부 장관으로 게임부 장관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을 하라는 뜻인가요? 게임부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e스포츠 강국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산 그 수많은데 모든 곳에 다 쓸 수 없고, 잘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그 기가 막힌 그 확률형 수익 산업, 해외에 적극 수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카지노를 수출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돈을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해외에 적극 기술 수출해서 그 메이플 스토리 N 같은 거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파이브 스타즈 한 것도 그 파이브 스타즈 지금 진짜 해외 잘만 했으면 대박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해가지고 지금 그 게임이 망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리님 신청곡 이제 들어볼까요? 저는 있지의 워너비인데 그 내용이 나가 되고 싶다. 나 스스로가 날 냈더라 이런 내용이니까 게임 놔두라고. 네,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지의 워너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stop it.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t now.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I'm so bad bad. 차라리 기적일래. 집오느라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100번 나아. I'm just on my way. 변서도 no no 해. 말해버릴지도 몰라.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me, me. I wanna be me, me, me. Everybody teaching me.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Yeah. 내 앞가림은 내가 해. I'ma do my thing, just do your thing. 'Cause I'm the one and only. 사람들은 난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중요하지만 신경 좀 꺼줄래. It's none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네, 있지의 워너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그 전에 그린리프님께서 초등학생 규제는 부모가 해야 할 듯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하니 어른들 게임 산업은 긍정적으로 성장시켜 외화도 좀 벌어오게 하는 게 좋겠고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게임 산업 타지 말고 집안 단속을 잘 하고 게임 산업은 게임 산업대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도 같으신데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게임이 있어서라고 한다면 사실 다 없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교육을 잘 하는 것도 어쨌든 이 게임 시장이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시간 관계상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가상자산 이 산업과 AI 산업과 이 게임 산업 중에 이 공약이 잘 이행돼서 전망이 좀 밝을 것 같은 순위를 좀 우리가 각자 매게. 순위요? 잘 될 것 같은 거? 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거는 하면 될것 아니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 있는 게 게임은 너무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아까 그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잘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네. 지금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게임이 저는 이제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1순위일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 다음에 당연히 AI 아닐까요? 왜냐면은 AI를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가상자산은 자금 세탁이라는 명확한 그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할수록 회색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개미지옥 같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력이요. 순위를 매기자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상자산을 꼴등으로 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저는 다른 포인트를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남국 형님이 지금 이제 그쪽으로 합류한 것처럼 뭔가 조금 더 한 발은 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 순위를 매기자 했던 게 그냥 절대적으로 어떤 시장이 더 이 시총이 높아질 거냐 이 개념보다도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도약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저는 이제 AI가 1등이고 가상자산이 2등이고 게임이 3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게임은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이행됐을 때 크게 뭐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 산업은 뭔가 지금에 비해 크게 도약할 것 같진 않다. 그냥 좀 더 좋아지고 그냥 그럴 뿐. 반면에 이제 AI는 지금에 비해서 도약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산업이 계속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있고 이제 태동을 막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공약은 조금 이제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추진력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게 뭔가 잡혀 나가면.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AI는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물을 원하는 만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반대네요. 저는 좀 반대네요. 근데 게임은 규제를 없애는 순간 훨씬 많은 것이 풀릴 것이다. 예컨대 어쨌건 지금 K컬처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네. 아직 오징어 게임 빨리 게임으로 만들면 어때요? 네네. 네, 뭐 드라마들 K 드라마, K 만화 뭐 많잖아요. 네. 빨리 다 게임으로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아주 그냥 우리가 자랑하는 황유령 양자역학형 황유령 게임도 수출해가지고 돈을 빡빡 쓸어 담으면은 이제 굉장한 어떤 경제를 수출하는데 이거 너무 개소리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좀 창의적인 방식이 아니면은 지금 워낙 힘드니까 상황들이 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리님도 결국에는 이제 게임 AI 이제 가상자산 이 순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탈릭을 한국인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비탈릭은 지금 코 먹고 있어가지고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린리프님은 제발 노력하는 IT 업체에 적극적인 투자 좀 해줘요 하셨고, 혹시 뭐 IT 회사에 뭐 지분이 있으신가요? 네, 가상자산은 일단은 지금 사고 안 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뭐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CBDC랑 스테이블코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 업계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일반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빨리 좀 긍정적이고 좋은 설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네. 그러니까 좀 호감도를 가진 인물이 나와서 좋은 설명, 쉬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랜트펑님은 남국이 형 꾸기가 대통령실 합류했으니 가상자산 관련 변화가 크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이제 그린리프님이 이제 자기 것만 챙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한 사람이 사실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어쨌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업계를 대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요. 자, 그럼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갑자기 좀 걱정되는 게 밈이 하나 떠올라서 내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완화한 줄 알더라. 요거 있잖아요.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예전에 네.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그 밈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줄 알았더라. 이제 이런 이제 짤이 있었는데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완화한 줄 알았더라만 아니었으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다. 그 무슨 밈이죠? 나중에 저도- 그 저기 네. 찾아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약간 그런 건데.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그린리프님이 찬물을 끼얹다니 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과유불급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담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정책적인 공약적인 얘기다 보니까 뭐 너무 막 좀 과하게 했다가 이제 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것저것 다 안 해도 되니까 안 해줘도 되니까 진짜 실천 가능한 것만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네. 뭐 저도 비슷한데 선택과 집중. 네, 네. 해가지고 뭐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거 선택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도 누구 지지하고 어느 정당 지지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평소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쨌든 그 공약만 놓고서는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한 거니까 뭐 이것이 뭐 꼭 뭐 정치적으로 너네가 누굴 좋아하냐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네, 사실 좋겠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 다 따지게 되면은 말도 못해요. 이게 그렇죠. 공약에 네, 네.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공약인데 그 좋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하게 되면 뭐 사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약도 얘기도 못하고 산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완전 네.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절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막 제가 막 오늘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뭐 민주당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저희가 일부러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트펑님도 지지와 상관없이 새 대통령이 잘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 마음으로 새 이번 신청곡 가져왔습니다. 저는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도 지지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나왔고 앞으로 이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시길 그냥 응원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신청곡 가져왔고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해줘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 자꾸만 봐 자꾸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놀라 놀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렇게 많으나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까 이러 저러지마 할만하지 않아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보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답장을 못해줬어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저러지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게 너의 baby 너무 빨리 싫어 성의를 더 보여 내가 널 기다려줄게 Try to baby 좀 더 힘을 내 여다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막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baby turn up 나도 네가 좋아 상처 입을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주길